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남북 접경 지역인 파주시 점호 책방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는 구름바다 출판사 대표 박인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역사동화집 소년과 늑대라는 역사동화집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북토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 책을 쓰신 분들, 만드신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장경선 작가님은 역사동화 글작가님이시고요. 바로 이 소년과 늑대 역사동화집을 쓰신 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 최우은 사파 작가님은 바로 이 소년과 늑대 그림 사파를 그려주신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전체적인 북 디자인을 맡아주신 여현미 디자이너십니다. 안녕하세요. 여현미 디자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총괄 기획 제작한 1인 출판사 구름바다 대표로 있고 오늘 북토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책이 나오려면 글 작가가 이 글을 원고를 출판사로 보내줘야 하거든요. 이 원고가 작년 2월 딱 1년 전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 원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작가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평소에 장경선 작가님의 글을 한번 책으로 막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침 이 원고를 저에게 넘겨주셔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작품이 원래는 좀 더 묵혀서 낼 수도 있었던 건데 제가 굳이 12월에 이 작품을 꼭 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좀 부려서 작품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작년이 한국전쟁 7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70주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이 한국전쟁 전후에 있었던 그 민간인 학살 그 마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참 그 겪었을 아픔 이런 것들이 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되도록 좀 빨리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욕심을 좀 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하고 그 이야기를 한번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 동화집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또 역사 동화 작가님으로 뭐 제암리를 아십니까? 또 뭐 김금희 우리 누나, 안녕 명자, 또 검은 태양, 언제나 3월 1일 이거 말고도 뭐 30권이 넘는 우리나라의 어린이 역사 동화를 계속 써오셨고 최근에는 또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또 보스니아 제노사이드 네. 작품도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 동화를 언제부터 이렇게 쓸 수 있었는지 네. 보통의 생활 동화하고 다른 이 작업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궁금했어요. 네. 본래는 저도 이제 그 등단을 하고 거의 생활 동화를 좀 많이 썼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조금 커가면서 저희 아이가 한 6학년 정도 되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본래 역사에 관심이 워낙 많았어요. 워낙 많다 보니까 역사 동화를 써보고 싶었지만 능력이 안 된 거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역사 동화를 좀 써보자 이렇게 해서 한 역사 동화를 쓴 지 지금 한 13년?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네. 10년? 10년, 13년 정도. 네. 그 정도부터 계속 제가 역사 동화 쪽만 써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전 역사 동화를 쓰는 게 되게 행복해요. 좋아요. 네. 그런 게 있었고, 왜 그러냐면 사실 또 근현대사 쪽에 제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근현대사가 좀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학으로 접했을 때 조금 역사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문학으로 접했을 때는 조금 가슴으로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슴으로 우리 역사를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역사 동화를 좀 써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네. 역사 동화 중에서도 뭔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 속의 역사보다는 역사책 속에서도 놓칠 수 있는 뭐 이런 이번 소년과 늑대처럼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네. 또 일제강점기 때 뭐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라든지 뭐 3.1운동 이야기는 물론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뭔가 뭔가 압제를 당한 것에 대한 저항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좀 아픔을 겪은 어린이 이야기라든지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 속에서 네. 그런 거를 썼는데 네. 그런 그 주인공을 만들고 쓸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네. 그 주인공 사실은 우리 그동안에 저희 어렸을 때 배워왔던 게 되게 영웅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영웅보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초들이 주체가 되고 어떤 역사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웅 중심의 그 역사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들보다 우리들이 중심이 된 이야기들을 많이 알았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그 한국 전쟁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전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전쟁터에만 일어나는 사건인 줄 알지만 우리 민간인들에 대한 어떤 그 학살이나 죽음이 더 컸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그런 아픈 것들을 그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국민들이 알았을 때, 일반인들이 알았을 때, 전쟁은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좀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의 글을 저는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평범한 우리 이웃, 네. 친구, 그 가족 이런 분들의 그 아픔을 네. 직접 쓰는 게 그게 또 우리 역사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으로 이제 이 책에 들어간 사파를 그려주신 우리 최효은 작가님은 첫 사파 첫 사파 작업인데 이 사파 작업 이야기가 되게 또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너무 잘 그렸다고 주변 사람들이 첫 사파집인데 다들 너무 칭찬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장면 하나하나가 되게 이 글을 쓰신 장경선 작가님의 그 글을 동화를 살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한번 작업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가장 그래도 표지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홍철이가 나오고 홍식이가 이제 형인데 형과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이제 막내 동생까지도 이제 민간인 학살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그 어머니 아버지 그 가족들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교회에서 이제 소년과 늑대 연극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는 그 울부짖음이 정말 그냥 그 단순히 동화 속에 나오는 늑대의 울부짖음을 그냥 신용하고 따라하는 거라 오히려 또 되게 장난스럽기도 하고 좀 그 울부짖음 자체가 정말 그 소년이 연기하는 그 스러운 그 소년다움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표지로 실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표지는 그렇게 좀 소년에 대한 소년다움이 있지만 사실상 그 안쪽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울부짖음을 짖어야 하는 그런 그 아픔이랑 억울함 막 이런 게 표출이 된 거가 이제 또 안쪽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어떻게 잘 연결을 해서 그리면 이 글이 정말 잘 살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저도 그냥 이 이야기에 계속 좀 마음이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표지가 될지 몰랐는데 그림에 되게 애정을 또 많이 담은 만큼 그게 이제 또 주제로 제목까지도 해서 잘 신경 써서 그림이 나온 것 같아서 생각보다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책이 출판사에서 이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이렇게 글작가와 사파가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출판사에서는 책 제목에서부터 또 순서라든지 기획을 또 어떻게 해서 이 작품을 작가조차도 놓칠 수 있는 어떤 숨은 의미를 살려내서 독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거기까지 하면은 출판사는 다 한 거고 그렇게 다 이렇게 세 곳에서 공을 들였어도 마지막에 독자에게 이 책이 이렇게 점호 책방에 이렇게 딱 놓여졌을 때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집을 수 있는 것을 마무리를 정말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북 디자이너이신데 우리 마을에 정말 보배로운 금손이신 여연미 북 디자이너님 덕분에 이 대한민국 다수속 가능한 디자이너. 이 디자이너님 덕분에 이렇게 또 너무나 깔끔하게 예쁜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님 손을 늘 금손이라고 하면서 못생긴 금손. 그래서 뭔가 디자인의 감각이라는 게 정말 너무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소년과 늑대의 이 소년이 이미지가 이제 푸르잖아요. 근데 그 어떤 푸르름의 초록을 여기에다가 또 담았고 색상으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초록으로 또 깔맞춤을 나를 깔맞춤을 했습니다. 하시는 역시 이 디자인 감각이 이런 책을 완전히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소년과 늑대 작업을 하면서 특히 또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을 만들게 된 과정 속에서 특히 또 기억에 남는 작업 비밀? 뭐 어쨌든 일단은 책을 만들 때는 저는 이제 마지막 단계 정말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인데 작가 선생님의 좋은 글 그리고 그림 해주시는 사파가의 또 좋은 그림이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물론 출판사와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졌을 때 저도 시너지를 받고 디자인이 마무리가 잘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름바다와 그리고 작가님, 사파가 제가 우리 넷이 너무 잘 궁합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애정스럽게 원래도 좋아하는 출판사지만 제가 이제 나온 이제 책들을 많이 작업을 해드렸고 근데 이 책은 조금 더 저한테는 특별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래서 글이 이게 뭐 저도 사실은 많은 역사 이야기들을 이제 뭐 역사 인물 평전도 그렇고 뭐 동화책도 그렇고 많이 만들었는데 이 작업이 참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왔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가 이제 민간인 학살을 거의 주제로 좀 하고 있고 담고 있고 그런 작품이 또 표제로 됐는데 하필이면 또 이제 고향 이야기하고도 또 연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더 애착이 좀 갔어요. 물론 제가 만드는 책들을 하나하나 다 좀 애정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소년과 늑대에 대한 애정이 조금 남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야기가 워낙에 또 좀 아픈 역사 과거가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 조금 더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표제작 그림이 또 약간 이제 그 푸른 계열의 느낌이 살짝 이제 와서
그 톤을 좀 깔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바탕은 아이보리로 조금 따뜻하게 해주고 안쪽에 이제 초록의 이 그 푸른 어떤 그리고 희망적인 내용 그런 민간인 학살 어떤 아픔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따뜻하게 좀 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딱 진짜 초록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크리스마스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초록을 제가 평상시에도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 책하고 그게 딱 너무 이렇게 보자마자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지부터 해서 사실 북 디자이너들이 책을 만들 때 마무리는 면지까지도 진짜 이게 하나의 다 디자인이거든요. 어떤 색상을 고르느냐. 이 색상 고르는 거에도 진짜 마무리 방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부터도 딱 이 초록이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딱 와닿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좀 따뜻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도비라 이제 장들 도비라에도 같은 톤으로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고 났는데 이제 작가 선생님이 너무 이 초록이 마음에 든다고 저는 그랬어요.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아 내가 생각한 그 느낌이 작가님도 딱 이렇게 와닿으셨구나. 그래서 되게 기뻤고 즐겁게 우리가 빠른 좀 사실은 글은 이제 일찍 받으셨지만 이제 작업은 우리가 마무리에 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제 각자의 우리 네 명의 마음이 다 통해서 짧은 시간에 이제 그래도 잘 마무리를 구름바다 대표님의 그 염원을 담아서 연말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그때 잘 그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네. 네, 저한테는 참 애정이 가는 책입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저 출판사 입장에서도 애정이 가고 작가들도 그렇고 디자이너도 그렇고 특별히 더 애정이 가는데 이제 아까 그 디자이너도 말했듯이 사실 좀 이 내용은 한국 전쟁 역사 동화집이기 때문에 되게 좀 차갑고 좀 아프고 좀 고통스러울 수 있는 전쟁 역사 동화인데 그러한 거를 굉장히 오히려 더 그 아픔이 있기 전의 따뜻함들, 아픔이 그런 전쟁이 있기 전에는 너무나 평화로운 마을에 살았던 한 소년, 그 소년의 이미지를 오히려 보여주면서 이 책을 뭐랄까 그 독자가 봤을 때 뭔가 좀 더 덜 불편하고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디자이너가 색감이라든지 그 작품을 어떻게 배치한다라든지 우리 그 뒷부분도 뒷부분도 이 꽃을 일부러 날리는 걸 넣는다라든지 이런 거를 디자인이 또 해주신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만들면서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었는데 참 신기했던 게 처음에 이제 이 사파를 만들었을 때 원래는 이제 최윤 이 사파 작가가 이 작품을 그릴 거라고는 저는 이제 생각을 안 했고 사실은 이제 다른 그 사파 작가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최윤 작가를 이 공간에서 여현미 디자이너하고 셋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면서 이 최윤 작가가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왠지 그 사연이 이 친구가 이 동화집에 사파를 그려야 되나 보다. 그냥 딱 그 뭔가 운명처럼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섭외를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그 이제 젊은 20대 청춘인데 뭔가 좀 사연이 되게 좀 애절한 느낌? 뭔가 지금 한참 꿈을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청춘들이 벌써 꿈을 이제 펼쳐야 되는 시기에 벌써 꿈을 접어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요즘 시대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렸던 친구인데 20대 초반에 그림을 접었다가 어떤 계기로 다시 하게 되었던 그 사연이
참 그래서 뭔가 함께 하면 좋겠다.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작품에 진짜 모든 그 본인의 어떤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네. 그림을 그려준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림이 너무 좋다고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제목과 얽힌 이야기도 원래는 소년과 늑대가 아니라 네. 그 까만 까만 내 동생인데 동생이었어요. 까만 내 동생이 이제 내 동생 우정이로 바뀌었어요. 네. 내 동생 우정이가 그렇죠. 네. 되었던 그 사연은 우리 네. 또 장 작가님하고 사연이 있어요. 네. 한번 들려주실래요? 네. 이제 본래 까만 내 동생이 이제 제목이었었고,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글이 다 완성이 되면 처음으로 그 모니터링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다 해주거든요. 이거는 어때? 막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작품은 그렇게 끝나고, 이제, 이 표제작을 그 까만 내 동생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첫째 애가, 어머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까만이라는 게 벌써 그 어떤 차별적인 용어인 것 같다. 이거는 그 되게 좋은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 동생 호정이가 그 미군정 시대에 혼혈아로 태어난 아이다 보니 흑인 혼혈아로 네. 태어나다 보니까 그 까만이라는 말 네. 자체가 인종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아드님께서 네. 그 학생 아드님께서 지적을 네. 해주셔가지고 근데 작가님의 근데 이게 선한 영향력이다. 선한 어떤 거다. 그래도 안 된다. 아무리 선한 어떤 선하게 그렸고 이렇게 했지만 어떤 까만 거에 이렇게 거기에 담겨 있는 그게 어떤 좀 차별적인 것들이니까 그거는 절대 안 된다.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 동생 후정이로 갔어요. 근데 내 동생 후정이로 표제작을 하기에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다가 소년과 늑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또 얘기를 하니까 좋다고. 어머니, 그게 더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죠. 아드님이 안목이 있으시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대표님도 좋다고. 너무 좋다. 왜냐하면 네. 소년과 늑대로 제목을 바꿔놨더니 정말로 이 작품의 주제하고 맞아. 맞더라고요. 네. 이런 어떤 인연들과 더불어서 정말로 너무나 뭔가 방점을 찍었던 인연이 이 소년과 늑대의 배경이 되었던 문경마을이 사실은 우리 작가님이 근처인 상주 네, 상주. 고향이시고 또 우리 여 디자인님이 또 문경이 고향이신데 직접 그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던 그 고향이 고향마을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년과 늑대 이야기를 우리 여 디자인님한테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정적이 흐르면서 이제 너무나 한동안 정적이 왜 그러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여 디자이너님의 그 고향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너무나 놀랬고 저도 막 울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지? 하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신기한 일들이 뭔가 막 하나로 다 이어지게 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 디자인님이 한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내가 울지를 않아 하면서 마음 먹고 진짜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대표님이 이 작업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소년과 늑대의 그 주제와 이야기들을 할 때 진짜 정적이 흘렀잖아 우리 전화 통화로. 근데 손이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그 떨림이 느껴졌어요. 사실은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고 그때 아마 어쩌면은 처음으로. 대표님하고 처음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 외에는 사실은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는데 이게 그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 피해 집안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어릴 때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그냥 진짜 되게 일찍 돌아가셨다. 그렇게만 알고 할머니가 거의 2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가 23살에 아빠가 6살에 그 어린 자식을 두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냥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는 뭐 아빠는 아빠의 사랑도 못 받고 그 외아들로 그렇게 할머니가 혼자서 그냥 평생을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이제 근데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할머니가 이제 좀 우리 어릴 때는 할매라 불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 할매 그 나오잖아. 그래서 내 동생 호정이 그 이야기에서 할매 막 얘기 나올 때도 되게 그런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됐었고 근데 이제 처음에 전화 통화로 막 할 때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이야기가 어쩌면은 이 글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 물론 이제 같은 사건의 그건 아니지만 그 문경 마을에 워낙에 이제 그렇게 여러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고 이제 조금씩 성인이 되고 크면서 역사를 알아가고 그리고 많이 찾아보면서 그 좀 진실들을 저희 형제들도 좀 알게 되고 그래서 되게 좀 너무 사실은 억울하고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워낙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되게 할아버지가 되게 성실하고 되게 진짜 할머니밖에 모르고 그렇게 이제 그런 저거였는데 일찍 돌아가시고 완전히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할머니 충격은 얼마나 대단했을 것이며 아빠의 충격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자라면서는 그거를 별로 많이 이제 못 알아줬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빠의 그 아픔과 이런 거를. 근데 아빠가 어쩌면은 되게 사실 이 작업을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되게 트라우마가 많았겠다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이 책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해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지. 아빠의 마음을 많이 이해를 못했던 것 같고 그냥 할머니가 되게 불쌍했고 그래서 할머니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많이 들어주기는 했어요. 항상 그냥 막 근데 점점 크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고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할아버지 그 유해랑 같이 합장을 해드렸거든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여생을 이제 보내시라 이제 그러면서 근데 저는 이제 진짜 할머니가 대단했고 한평생 그렇게 혼자 아들 그렇게 키운 게 대단했고 근데 이제 계속 자라면서는 아빠의 그 아픔을 많이 못 알아준 게 되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이 책을 작업을 하면서 좀 아빠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 사춘기 그 커가면서의 어떤 정서들이 되게 트라우마도 많았을 거고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근데 실제로 아빠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아팠고 그리고 아빠 때문에 뭐 그 남아있던 재산 같은 것도 많이 할머니가 막 밭도 팔고 뭐 이러면서 많이 이제 없어지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좀 어릴 때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제 시골에서 뭐 시골 살림이야 다 그렇지만 가난하게 오형제 엄마 아빠가 막 키우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 집은 왜 가난해 막 이러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뭐 불만이기도 한데 정말 다행인 거는 형제들이 되게 밝고 되게 그 우애 있게 컸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 형제들한테 좀 보상인 느낌을 좀 저는 받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슬프게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하여튼 좀 이 작품을 하면서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서 되게 많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생각하고 할아버지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얘기 듣기로는 되게 선하시고 성실하시고 이제 그렇게만 들었었는데 하여튼 보지 못한 할아버지를 더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러니까 할머니와 아빠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집뿐만 아니라 그때 같이 그냥 다 총살당한 그런 진짜 생각만 해도 진짜 지금 끔찍한데 그런 피해를 보신 이제 분들 마을 분들 어떤 심정일까 그런 생각들 되게 좀
새삼스럽게 더 깊이 있게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저 스스로도 좀 이 작품을 하면서 좀 그런 위로 우리 가족들한테 아빠한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연미 선생님 얘기를 듣고 저희 고향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것도 네, 되게 너무 좀 신기했는데 이렇게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될 줄 몰랐어 진짜. 그러니까 그냥 고향이 같고 네. 비슷하고 그냥 근처에 계신 선생님이다. 되게 반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작업으로 네. 그렇게 선생님의 그 글을 딱 접하면서 아 제가 이제 이런 가족사 이야기를 꺼내게 될 줄은 진짜 네, 상상도 못했던 너무 일인데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되게 희한하다 이거 그죠. 어떻게 이게 내가 하게 또 됐어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소년과 늑대 쓰면서 저희 고향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쓰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사실 아픈 이야기들을 좀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아프지만 이런 얘기들을 씀으로 인해서 가끔 드는 게 어떤 영혼들이 저에게 이런 거를 대신. 쓰라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참 어떨 때는 들 때가 있어요. 굳이 나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아파가면서 왜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이 작품을 내면서 정말 따뜻하게 그리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많았거든요. 한 편 한 편씩. 그러면서 그 기운이 정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게,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좀 위로가 되고, 제가 전하는, 뭐, 안부이면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살아남으신 분들. 정말 파주에 살면서 제가 그 살아남으신 분들, 한국전쟁이나 이런 것들 겪고 살아남으신 분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 상처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지점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마땅히 상처에 대한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뭐 여은미 선생님이나 그 외에 어떤 이렇게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의 또 위로가 되고 이런 얘기들을 털어놓고 울므로 인해서 또 어떤 상처가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은미 선생님 얘기 듣고 저도 되게 놀랍기도 했었지만 여은미 선생님과 그 가족들이 이걸 통해서 또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유가 되려면 사실은 여기 소년과 늑대에서 소년 형식이가 여기 이제 뭐 보상이라고 주고 하겠다고 온 그 윗사람에게 외치잖아요. 우리 가족을 다 이렇게 총살해서 죽였으면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하고 외치거든요. 국가가 한 마을이 뭐 빨갱이 마을이다라고 짚어가지고 잘못 짚은 건데 그렇게 삽시간에 군인들이 와서 다 죽이고 그러고 난 뒤에 사과도 없고 그거를 부인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한평생 어. 그렇게 홀로 남게 된 가족들은 무슨 죄야? 무슨 죄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못했다고 빌어야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책임 있게 이 국가에서 사과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마음의 위로를 담아서 보상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치유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말도 못하고 살았다라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었고 그 밑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세대들조차도 그 세대들조차도 이런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조차도 못했다라는 거.
그거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놀라운 에피소드들을 경험했고, 그래서 참 이 작업 신기했다. 네. 참 신기하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뭔가 이끌림 같은 거. 그죠. 예, 역사라는 게 과거가 그냥 과거로,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단절되는 게 아니라 그 죽었어도 그 과거였어도 지금 오늘 현재 아직 그게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미래로 나아가서는 그 미래에서는 해결해져야 되는, 그게 뭐 100년이 걸리든 뭐 200년이 걸리든 언젠가는 이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다. 그래서 정말 이 작품이, 그래서 저도 막 더 서두르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 분들이 너무나 억울하게 이런 일들을 당했던 그 누군가의 영혼이 정말 와 닿았는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이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최 작가님은 첫 작품 이거 입봉을 했는데 어떤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제가 원래 그림을 별로 안 그렸었는데, 입시 기간 엄청 오래 어렸을 적부터 봐서부터,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좀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서, 첫 작업을 하고, 제가 요즘에 진짜 시너지를 또 받아가지고, 그냥 막 재미난 것도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교화에서 하는 생태 활동들이 있어서 거기 있는 임진강에 있는 물고기들이나 식물들을 조금 그려서 네, 또 재미난 그림을 이제는 좀 그리게 된 것 같아서 네, 이게 어떤 시너지가 여기서 또 빵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 선물 같은 네, 책이네요. 진짜 선물 같은 책이에요. 네, 우리 너무- 모두에게 네. 다 선물 같은 책이 되네요. 저는 이제 최원 작가님 그 그림이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알고 있는 작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올렸더니만 보시고 이제 이렇게 또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헉, 그림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리는 거다. 그랬더니만 그 그림 작가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 치고 작가인데. 이렇게 잘 그리고 또 그림에 이게 살아있는 거, 뭐 눈동자 표정이. 하나하나며, 뭐 소 눈동자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얘기를 잘 하셨어요.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뭐 지정인 작가님도 그랬었고, 맞아. 장경희 작가님도 그랬었고, 와, 너무 잘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 요 그림. 요 그림. 제가 요즘 핑크에 꽂혔거든요. 그래서 핑크! 막 핑크여가지고요. 요거랑 막 뒷그림이 이렇게 핑크가 나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정말 20대 초반의 감성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게 정말 너무 놀라웠었고, 이게 방송을 탄다면 최효은 작가를 많이 불러주세요. 저는 이 그림. 네. 이 그림을 보자마자 되게 막 이 학살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걸 되게 살아있게 맞아요. 표현을 해서 물론 뭐 다른 그림들도 좋았지만 이 그림을 딱 보는데 너무 잘 표현을 했다. 그리고 이제 작품 하나하나 그 작품에 맞게 그 읽어내는 그 능력치가 있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표현해낸 그 부분이 진짜 처음 네. 네. 이렇게 사파가로 등단했는데 너무 이제 순조롭게 잘 해주셔가지고 뭐 작가님도 당연히 이제 좋으셨을 것 같고. 네. 처음 사실 우려했어요. 저는. 그렇죠. 처음엔 좀 우려했어요. 우려가 있었지만. 왜냐하면 처음 네.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네. 이 베테랑 작가님의 작품을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게 제대로 어설프게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제 사파 처음 그리신 최윤 작가가 가장 또 그걸 우려를 했었고 그렇죠. 혹시 누가 될까봐 되게 많이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처음 딱 그 최윤 작가가 예전에 그렸던 그 그림을 저희 본 순간 완전 맞아. 반했었거든요.
이 정도 그림을 표현할 줄 안다라면 할 것 같았어. 충분히 할 수 있다. 음. 이제 저희는 저희 안목이 확실히 네, 맞았던 거. 네. 네, 그런 저희 언니가 어릴 때부터 이제 글을 좀 쓰고 막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근데 전에부터 계속 이 주제로 할아버지와 아빠의 이 이야기를 쓰고 싶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소설을 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첫 그 단락을 이렇게 써놓고 계속 이제 그 뭐 무슨 이제 일들도 많고 이제 뭐 전문 작가도 아니니까 이제 그 추진을 못 하고는 있는데 그런 꼭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뭔가 그런 이걸 이야기를 꼭 좀 열망은 있었어요. 네. 언니가 이제 어릴 때 문학소녀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길로 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글을 그래도 잘 쓰는 편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형제들이 한번 해보라고 이제 응원하고 되게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뭔가 작품으로 남으면 좀 그 할아버지를 기리는 그런 마음도 되고 손녀가 네. 그런 생각도 하는 차원으로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 막 하고 좀 그러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었고 가족 이외에는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가 뭐 막 나서서 그런 거를 막 뭐 앞장서서 막 알아보러 다니고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냥 우리끼리는 이제 좀 마음 아파하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던 찰나에 진짜 근데 이제 물론 보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보상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러니까 그 송두리째 날아간 인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된 게 참 그러니까 물론 이 70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사연들 뭐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피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아직도 뭐 세월호도 그렇게 제대로 해결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더 전에 아픈 역사들 이런 부분들이 참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좀 문득문득 하고 있는 찰나에 참 고양이 같은 또 경선쌤을 네. 만나서 작업 쌤 책을 작업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가 참 이 주제를 맞닥뜨리면서 되게 진짜 뭔가 되게 막 마음이 막 찌릿하고 되게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또 위로도 되고 우리끼리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거는 조금 동화로 엮어내신 거긴 하지만 그래서 좀 특별한 작업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 제가 뭐 수많은 책들을 많이 작업을 해왔는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그렇게 네.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 한 가족의 그 국가로 인해서 벌어진 국가 폭력이죠. 예. 네, 국가 폭력을 당한 한 집안의 그러니까 3세대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만 쉬쉬하면서 그래 언젠가는 글 잘 쓰는 우리 언니가 한번 이 이야기를 뭐 소설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쓰면 좋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할 딱 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반인권적인 일들이 70년 전에 벌어진 그 일, 70몇 년 전에 이뤄진 그 일들이 법치 국가인데 당연히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깊이 이렇게 그 진실이 또 감춰져 있다라는 게 그걸 저는 이제 우리 여현미 디자이너를 통해서 또 발견한 거거든요. 그렇게 발견하는 그 순간에 놀라움. 그렇죠. 와, 이 진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어요. 전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바로 진실이구나. 그랬던 거고 작품으로 좀 더 들어가자 보면은 소년과 늑대 이야기 말고 그 다음 작품이 그 소년과 늑대는 문경 석달마을의 네. 민간인 학살 사건 이야기였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내 동생 내 동생 후정이 네. 그 작품이 어디죠?
이게 1950년 8월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경남 창녕읍 초막리에서 초막골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제사 제가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 이제 재구성을 한 거죠. 예. 네, 여기 이렇게 초막골에서도 이렇게 이 사건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어린 네. 군인인데 어린 군인은 이제 저희 무대가 파주예요. 네. 파주에 이제 그 북한군 묘지 네, 또 북한군 묘지에서 배경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전투를 벌였던 설마리 네. 그리고 이제 민간인 학살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학살터가 하나는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에서 서로 아군과 적군이 싸우다 보면 어떤 때는 국군이 이기고 어떤 때는 인민군이 이기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 속에서 죽는 사람들은 민간인이었던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소년과 늑대, 내 동생 후정이, 어린 군인 이 세 작품이 다 그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 사격장 가는 길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파주의 그 접경지대다 보니까 그 미군이 이제 정전협정이 일어난 이후에 미군 부대가 대거 접경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격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농사짓던 사람들과의 그런 이야기. 네, 맞아요. 원래는 이제 사격장 가는 길은 조금 그 매양리 그 쿠니 사격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파주에 살다 보니까 약간 파주로 이렇게 무대를 조금 가져왔었어요. 그러면서 파주에 우리 미군 부대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실제로 파주에 뭐 장팔이라든가 이런 쪽은 뭐 탱크 지나가는 소리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또 그 파주 옛날에는 파주 분들이 장파리 사람들이 와서 그 탱크 못 지나가게 집회도 하고 막 이랬다는 얘기가 마을을 관통해서 탱크가 막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사격장 가는 길은. 그리고 이제 물망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산 가족 이야기인 거고 우리 한국 전쟁에 뭐 한국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실향민이고 또 이산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뤘는데 사실은 물망초를 쓰면서 저가 너무 슬펐어요. 저도 물망초 슬펐어요. 그래서 저 사실 여기 있는 작품들이 예전에 그 잡지에 다 발표됐던 작품들인데 다 새로 썼거든요. 썼는데 물망초를 쓰면서 제가 막 너무 슬픈 거예요, 저도. 그래서 물망초 쓸 때는 눈물도 좀 나오고 그 물망초의 꽃말은 왜 이런 거야? 막 나를 잊지 말아요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슬펐었고 사실은 저는 어린 군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파주에 답사를 간 곳 중에서 제일 슬펐던 곳이 북한군 묘지였어요. 북한군 묘지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마음이 이들은 20살, 21살, 22살 이들은 왜 돌아가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을까.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팠던 것이거든요. 이름도 없이 그냥 무명인으로. 그래서 이것도 기회가 되면 좀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6편 작품 중에서 발표되지 않은 작품이 어린 군인이었어요. 다른 데 다 발표됐었는데 이게 발표되지 않은 작품이었었는데 근데 하여튼 이런 작품들이 골고루 어떤 전쟁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을 조금 담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었고요. 마지막 작품 꽃샘 바람 같은 경우가 한국전쟁은 아니고요. 한국전쟁 전에 일제강점기 후기지만 이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본은 그 당시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과는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 그렇죠. 전쟁에 얽힌 그런 전쟁으로 생각들을 인한 비극, 가족의 비극.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저도 물망초에서 되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물망초는 전쟁이 일어난 이후 이제 그 피난을 와서 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1950년 6월에 전쟁이 나서 지금 2020년 이게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냥 소년이 집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손자하고 같이 손잡고 임진각 가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결국 이제 돌아가시기까지의 그걸 보면서 지금 파주에 있잖아요, 임진각이. 이 가까운 곳에서 날마다 바로 그 강 건너에 그 산 너머에 고향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마음이 이 동화를 통해서 또 전달이 돼서 이 파주라는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군인도 마찬가지로 북한군 묘지가 우리 파주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갔을 때 그 남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그 슬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 겪었던 전쟁을 겪었던 지금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런 사연들이 이제 여기 이 동화에 또 그 생생하게 그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또 표현해낸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어린 군인에서 이 어린 군인에서 보면 이제 북한군 묘지에 그 묘지에서 잠들어 있던 한 영혼이 현재의 소년을 만나면서 그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는 식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다 보면 가장 그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이 그거예요. 전쟁이 누구 때문이냐, 북한 때문이냐, 남한 때문이냐, 북한군이 나쁘냐, 남한군이 나쁘냐, 뭐 미군이 나쁘냐, 중공군이 나쁘냐, 그 군인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전쟁을 조장했던 그 권력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만들어낸 그 권력자들의 힘이 이 약한 민간인들을 다 죽게 만들었던 것이고 이 전쟁에서 누가 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당시에 힘을 가진 세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군인이 남한 군인이 서로 총뿌리를 대고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우리 민간인들이다.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우리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그들에 대한 아픔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기억해주는 게 우리의 숙제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열어가는 게 우리의 숙제이지, 뭐, 만약에 이 책이 소년과 늑대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민간인 학살에서, 뭐, 빨갱이를 죽인 국군이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또 선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소중한 생명을 죽게 만든 그 전쟁을 우리가 더 이상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지금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해주는 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사실은 왜곡하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한국 전쟁 때 그 뭐 사망자랑 부상자가 한 500만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200만 정도가 전쟁터에서 이제 사망한 사람들이라면 사망당하고 그 부상당한 사람이라면 300만 명이 실제로 민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의 어떤 죽음과 부상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안다라면 전쟁을 쉽게 우리 일으키자 이런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소년과 늑대 우리가 이런 거를 쓰는 것들 하나가 물망초죠. 정말 잊지 마세요. 잊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정말 전쟁을 너무 쉽게 뭐 싸우자 이거를 못 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생명이 이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진짜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의 죽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전쟁들을 우리도 물망쳐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전쟁을 했었는데, 이념 전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만든 그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 밑에서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을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이, 이제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여기 청구책방에 한 100권 정도 있으니까 오셔서 넉넉히 넣어놨으니까 많이 사서 읽고 함께 이웃에게 권하기도 예, 하고. 이웃에 권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임진각도 가보고 북한군 묘지도 가보고 직접 전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전쟁은 무엇인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그리고 지금도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 이상으로 우리 북토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